안녕. 우리 오늘은 사회문화 첫 번째 지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 굉장히 어려웠지? 이 지문 엄청 풀기가 어려운 지문이야.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올린 첫 영상, 채권 금리 관련 알아야 하는 개념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영상을 꼭 보고 그리고 이 수업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배경 지식 없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이라는 건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차입하다. 혹시 몰랐다면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차입하다는 건 빌리다 라는 뜻이야. 즉, 이 채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채권에는 그리고 이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의 만기, 이 채권이 언제 끝나느냐, 채권이 끝나는 기간일 것이고, 액면가가 결정되면 이 액면가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액면가는 1,000원이다. 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액면가가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한다면 할인채를 가지고 있다면 만기에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얼마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라는 걸 보면 이 액면가라는 것은 만기에 얻을 수 있는 현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여기 액면가가 1,000원이면 만기에 1,000원을 얻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액면가라는 것은 어떤 이 채권의 만기가 됐을 때 받는 현금, 받는 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됐죠? 그럼 이 할인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할인채의 보유 만기가 됐을 때 액면가를 얻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할인채는 뭔데? 이제 나옵니다.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다고 했어. 아까 우리 앞 영상을 보면 나와 있죠. 이 액면가를 나중에 줄 거야. 나중에 주기 위해 사람들이 일단 사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채권을. 그러면 액면가와 똑같은 금액으로 채권을 팔면 사람들이 살까? 1,000원을 주고 샀는데 1,000원을 돌려받는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액면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액면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할인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이 할인채가 어떤 것이냐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액면가는요,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즉 1년이든 2년이든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미래 시점에서의 가치가 1,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면가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얼마인가? 액면가의 현재 시점의 가치. 그걸 바로 할인채와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액면가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바로 이 할인채의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다시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 볼게요.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부터 너무 어렵지 않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라면 여기서 말하길 할인채란 액면가의 현재 가치, 미래에 받는 돈인 이 액면가를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요걸 따졌을 때 할인채와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같은 수준이다라고 방금 설명을 했다. 그치? 그런데 얘들아 봐봐.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진다면, 즉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할인채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할인채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는 뜻이겠지? 그럼 사람들이 할인채를 더 많이 구입할까 적게 구입할까? 당연히 더 많이 구입을 하겠죠. 할인채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싸다. 사람들이 더 많이 구입을 하려 할 것입니다. 얘들아, 구입을 더 많이 하려 한다? 즉 할인채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상승이 하겠죠.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만약 낮아진다면 사람들이 할인채를 더 많이 사게 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말이 바로 이 할인채의 가격이 되는 것이죠.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 반대 상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즉 할인채의 가격이 더 비싸진다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할인채를 더 구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인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더 적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할인채의 가격이 하락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액면가라는 것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받는 돈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받는 이 특정 금액이 있는데 그걸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할인채의 가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기 시에 받는 돈은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 때 얼마일까? 요게 바로 할인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할인채가 더 저렴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앞에 강의를 봤었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1,000원을 돌려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할인채를 구입해서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채권을 구입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액면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판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 채권을 구입한다면 이 정도의 수익을 얻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을 사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부터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 글로 한번 적어보자. 이것도 앞 강의에 나왔었거든. 자, 한번 보자. 시중금리가 연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100원의 가치는 현재 1,000원이다 라는 것인데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현재 가치가 1,000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 그치? 자, 1년 뒤 1,100원이 된다. 1년 뒤, 1년 만기 시 우리가 받는 돈, 즉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액면가가 1,100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중금리가 연 10%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인채를 사게 될 거야. 그지? 이걸 할인채 금액이라 할게요. 이게 1,000원인지 바로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자, 이 할인채 금액에다가 시중금리가 연 10%래.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금리가 바로 이 채권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든요. 자,
할인채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얻으면 그게 바로 만기가 됐을 때 받는 액면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얘들아 10%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얼마지? 100분의 10이니까 맞아. 0.1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0.1x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은 1.1x는 1,100원이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되지? 그렇지. 1,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할인채의 금액이자 이 미래에 받을 액면가의 현재 가치라는 것이죠. 자, 됐죠? 왜 금리와 수익률이 똑같냐? 이것도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어. 사람이 은행에 저금하는 대신 채권을 구입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을 이자, 즉 금리만큼은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수익을. 알겠지? 그래서 이 시중 금리와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는 됐으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여기서 말을 했었어.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률이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은행에 저금하는 대신 채권을 구입했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네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았을 정도의 이자는 수익으로 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소한 금리와는 같아지게 해주겠다. 수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채권의 수익률은 시중 금리와 같다.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채권의 만기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채권은 1년 만기, 어떤 채권은 5년 만기, 10년 만기 다를 수 있습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그림 1 볼게요.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1년 만기일 때 수익률이 5%. 근데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증가한다. 5년 만기일 때 수익률은 7%. 그리고 10년 만기일 때 수익률은 10%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 맞네요.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락하는 걸까? 요거에 대해 분명히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년 만기 채권을 한 번 사는 경우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즉 2번 사는 거겠죠. 이 경우는 그 방식 고려할 수 있겠죠.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계속 연속해서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당연하지. 어떤 게 더 자기에게 이득인지 비교해서 따져봐야겠죠.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A다. 수익률은 A.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무엇이라면 1년 뒤에는 B인데 그 이후 1년 후 얘는 B'이라는 수익률, 다른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지? 우리가 이 1년 처음 시작할 때 1년의 수익률은 그 채권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알 수 있지만 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서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자 우리. 메모. 자, 먼저 2년 만기 채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요. X라는 처음 이 할인채 금액이 있어요. 이 할인채 금액은 어떤 것이다? 원래 우리가 받게 될 액면가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가? 이게 바로 이 할인채 금액과 같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액면가보다 이 할인채는 반드시 저렴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기 붙을 수익을 생각해서 할인채를 구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3문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투자한다 했어. 그러니까 할인채의 금액은 얼마겠어?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점에서 10,000원이라는 할인채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10,000원 정해져 있어. 자, 그런데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A라고 했어. 수익률을 A.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10,000원에다가 A만큼의 수익률이 생기겠죠. 이 A가 몇 %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될 수익이 되는 거다. 그지? 10,000 곱하기 A가. 자,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나중에 받게 될 액면가의 금액은 이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치? 근데 이건 1년 만기일 때야. 빨간 게 나타나지? 근데 우린 지금 2년 만기를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이 붙는 게 2년 만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1년 후 또다시 1년 후에 쌓일 돈 얘가 이제 원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 A라는 수익률이 또 붙는 겁니다. 1년 후잖아. 그지? 1년 후. 자, 이걸 전개하면은 10,000 더하기 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다시 합쳐봐. 돼. 그지? 이거는 사실 아까 여기서 바로 2년 후 만기가 10000 1 더하기 A 제곱이 2년 만기에 수익이 제곱이 됐다라고 이해한 사람은 여기서 끝내면 돼. 근데 혹시나 이해 안 됐을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수식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 10,000원이라는 원래 할인채 금액에 1 플러스 A에 이 제곱이라는 수익이 붙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됐죠?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야?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2년 만기 채권에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봐야겠어, 얘들아? 그 밑에 문장을 보자.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1년 단기 투자를 했고 또 다시 1년 만기 채권,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돈을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원금은 똑같아. 얘는 10,000원으로 투자를 했죠. 여기에 아까 위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처음에 1년 만기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었다. 그지? B가 이 수익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번 더 재투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정확히 몇 %인지 알 수 없어. 왜? 이거는 1년 후의 미래를 예상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투자했을 때의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B'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1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또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되는 것이죠. 2년 뒤에 얻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두 방식의 수익이 만약 다르다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결국 이 금액과 이 금액 최종적으로 얻는 수익이 만약에 얘들아 A, 이 2년 장기 채권 얘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B 채권에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없죠. 이게 수익이 더 많은데 얘 왜 투자를 하겠어?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조정이 된다. 왜? 한쪽으로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은 이 B 채권은 누가 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의 수익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결국은 얘네의 수익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프라임 얘네의 값은 어떻게 해서든 조정이 될 것이다. 둘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B'은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여기 보면요. A, B는 이제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알 수 있어. 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몇 %입니다. 그 다음에 B, 1년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몇 %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의 수익률은 바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 즉 얘는 1년 후에 구입을 할 거야. 1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이 B'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현재의 시점에서는. 됐죠?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B'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니까 내 수익이 더 많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반영되어서 B채권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결국 1 플러스 A의 제곱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프라임 얘네의 수익률 차이는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는 것이 A와 B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 이미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B'의 값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엇의 값에 따라서? B'의 값에 따라서요. 이건 미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B'에 대한 이 기대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 B'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서 얘가 수익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고 아니면 뭔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익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B' 값에 따라서요. 됐죠? 자,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은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B보다 B'의 값이 높다고 추측을 하는 경우죠. 즉, 현재보다 미래의 수익이 더 높아질 거야.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식을 말했었죠. 일단은 이 둘의 값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은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데 미래 시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B'의 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상황인 거죠. 얘들아, 이 둘의 값은 지금 이 둘의 수익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B'이 만약에 커진다. 그럼 A 값은 어떻게 될까? 이 둘의 수익은 같아지는 방향인데 B'이 커지면 당연히 A의 값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둘의 수익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니까요. 따라서 B'이 커지는 경우 A와 B 중에 무엇의 값이 더 커지는 걸까? 맞아. A의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B'이 커지니 그에 따라 A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죠. 둘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 그래프는요. 그림 1, 113쪽에 있는 이 그림 1, 그림 2, 요 그래프와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가로축이요. 만기입니다. 그다음에 세로축이 만기 수익률이죠. 자, 보면 이 A가 지금 2년 만기인 장기, B'이 1년 만기인 이 단기였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먼저 이 단기. 이 1년 만기인 경우 수익률이
B이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알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A와 B잖아. 그죠? 이 A와 B인데 1년 만기는 수익률 B. 그렇다면 이제 2년 만기는 어떨까? 2년 만기. 2년 만기. 이 수익률 A는 지금 B보다 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B'이 B보다 더 커질 거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둘의 수익은 방향이 같아져야 둘의 수익률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도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년 만기인 아이고야 여기 A로 써야 되네 선생님이. 자, 이 수익률 A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둘을 이제 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 양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반대로 투자자들이 B'이 아마 B-라고 해서 B-가 아닌가 보다. B-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B가 오히려 B-보다 더 크다고 추측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 어때? 얘는 2년 만기의 장기 채권 수익률. 1년 만기의 단기 채권이죠. 자, 이 경우 B'이 오히려 B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얘의 값은 더 작아진다 B보다. 그지? 그러면 둘은 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럼 A의 값은 어떻게 될까? B'이 작아졌으니 당연히 얘도 값이 작아져야 이 는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수익률, 비슷한 수익률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 무엇의 값이 더 커질까? 그렇지. B의 값이 더 커지겠죠. A는 이렇게 작아졌잖아. 자, 그러면 이걸 또다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만기고요. 이게 수익률이야. 자, 이게 1년 만기, 2년 만기. 자, 이제 이 1년 만기인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B잖아, B. 그치? B야, B. 2년 만기인 장기 채권 수익률은 A다, 그지? A랑 B 중에 뭐가 더 커? B가 더 큽니다. 그럼 A는 더 아래에 있겠죠. 즉, 이렇게. 음의 기울기,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너무 생략이 되어 있어. 이걸 딱 바로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됐으면 비문학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거야.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너무 불친절한 질문인 것 같아.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얘들아. 투자자들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된다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것 같아. 즉,
지금은 A와 B 얘네밖에 모르지만 1년 후에 우리가 얻게 될 이 금리 수익률 B'이 나아지지 않을까 혹은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이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B'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결국 이렇게 양의 기울기가 B'의 값이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음의 기울기가 되니까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 자, 단기가 아니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실 뭐 움직이는 게 없어. A는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처음부터. 그런데 뭐에 따라 얘가 바뀌는 거야? B'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A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기 채권일수록 이 금리 변화, 이 수익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서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자, 우리 이것도 했었어. 앞선 강의에서 경기 호황이다. 경기가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은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게요. 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바로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경기 호황이 예상될 때 금리가 상승된다. 금리가 이후에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A랑 B는 이미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익률이야. 그 이후에 금리가 상승될 거야. 우리 그때 이 금리만큼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이 얻어진다라고 말을 했었어 앞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후 1년 이후에 얻을 이 B'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 아까 했었죠. B' 값이 올라가면 이 둘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현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A의 값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 A의 값이 더 올라간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고 우리 했었어 아까. 반대로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하락하겠지. 왜 하락하는지는 앞에 영상 꼭 보세요. 금리가 이제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자, A, B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수익률이야. 근데 우리는 1년 뒤인 이 B에 대해 예상을 하는 거죠. B의 금리 하락할 거야. 즉 B의 수익률 하락할 거야. 근데 이 둘의 값은 결국 같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B'이 적어지니 A의 값 역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이 등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길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아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한다. 이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이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고 문제풀이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